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힘든데 괜찮은 척하는 당신을 위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후배가 있었는데 직장에 굉장히 밝고 유쾌하고 명랑하고 참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남들도 배려 잘하고 이제 이런 아주 이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배가 참 꿈이 없다. 저 친구는 정말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다.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그런 이미지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부모님 문제, 아이 문제, 뭐 남편 문제 다 겹치고 복잡한데 그냥 이제 사람들한테는 회사에 와서 이렇게 말 안 하고 굉장히 밝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다든가 막 푸념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일도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제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아, 그리고 저렇게까지 표를 안 내고 남들한테 이제 아주 괜찮은 척 하면서 이제 살 수가 있구나. 왜 보통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얼굴에 좀 그늘이 지거나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몰랐거든요, 주변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 표 안 내고 속으로 이제 골타가 막 이상한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사실 스스로에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아는 척 할수록 자신의 내부를 어떤 날카로운 걸로 계속 찌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피철철 나는데 뭐 겉으로 예쁜 옷 입고 뭐 좋은 표정 짓고 그야말로 진짜 everything is oka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리고 남들 이렇게 막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 힘들어요. 힘든데 그렇게 한번 습관이 붙기 시작한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마음이.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는 거, 그 힘든 감정을 해소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감정을 꺼내놓고 이제 해소하고 뭐 힘들지 않은 척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나 스스로를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성향상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겉으로 내색을 못하겠어. 이제 그리고 내색하기가 싫어. 남들이 내가 힘든 걸 아는 게 싫어.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을 위한 오늘의 영상인데요. 이제 이 영상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 보고 이제 겉으로 나는 절대 딴 사람들한테 내 속 얘기하면서 힘든 건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앞으로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영상 보시면서 내가 마음 습관을 좀 바꿔보자. 그러면 남들한테 얘기는 안 할지언정 내 스스로 마음 습관을 좀 바꿔보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좀 그 명언들을 이제 한번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거예요.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현재를 충분히 즐기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네카가 그랬대요. 제대로 살기 위해 무언가를 기다리지 마라. 삶은 그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 무언가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삶은 지나가 버린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같은 사람, 이제 세네카의 이야기인데요. 미래를 갉아먹지 않는 방식으로 현재의 즐거움을 충분히 즐기라. 현재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고 계세요? 지금 즐기고 계신가요? 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요,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마지막 순간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죠, 우리가. 그리고 또 같은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다는 것의 특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생각한다는 것, 즐긴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다. 너무 좋은 얘기죠.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위인들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얘기가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금, 황금,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뭔가를 이제 희생하면서 사는 경우가 사실 많죠,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참고, 이제 먼 훗날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훨씬 더 행복해질 거야.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진짜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뭐, 생각해보면 힘들었는데 그 나름대로 좀 재밌는 구석도 있었어. 좋았던 대목도 있었던 것 같아. 그때 그걸 즐겼다는 게 참 다행인 일이지, 감사한 일이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제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나 하면, 예전에 이제 병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병원에 있다는 거는. 그런데, 그래, 그냥
평생 언제 가만히 있어 봤냐. 맨날 아등바등 그냥 그 경쟁 위에서 막 그 전쟁 같은 그런 이제 직장 위에서 막 난리를 쳤지.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에 한 번 가만히 있는 건데 좀 멍하니 있지 뭐 멍 때리면서 있지 뭐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였는데도 그 병원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멍하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참 나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지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그럴 때 이제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커피 마시고 신문 보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근데 다시 뭔가 시작하기에는 제가 이제 상황이 좀 아니었어요. 그때는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래 지금 아니면 또 이렇게 한가한 시간을 언제 보낼까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좀 이 자체적으로도 좀 즐기자 지금을 즐기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낯선 골목길 서울 시내 구석구석 다 다녔어요. 이 낯선 골목길 누비고 돌아다니고 뭐 하루 종일 도서관에 처박혀서 책 보고 그다음에 카페에서 종일 글 쓰고 그다음에 뭐 전시회 다니고 그리고 그런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막 하루 종일 한번 봐봤어요. 그런 거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혼자 극장 가서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지금은 이제 바빠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해놓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좀 즐기자. 지금 누릴 수 있는 거 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멈춰서 있다면, 어떤 일 때문에 이제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래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걸 찾아내는 어떤 그런 마음의 습관이 나를 훨씬 더 위로하고 그리고 덜 힘들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직접 겪어보고 지나와 보니까 그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때문에 더 자주 고통받는다. 세네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에픽테토스는요. 배가 하나의 담만으로 운항하지 않듯 삶도 하나의 희망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하나의 희망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각과 어떤 그런 기회와 어떤 또 스스로에게 주는 어떤 많은 위로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것도 없고 그거가 아니면 뭐 다른 길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여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진짜 문제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불안을 상상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한다. 진짜 문제가 아니라 불안을 막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데 팩트 아닌데 막 상상하면서 우리가 더 걱정하면서 마음에 막 그 불안과 걱정이라는 그런 막 이름을 알 수 없는 짐승들을 막 이렇게 등치를 키운대요 우리가.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또 볼게요. 내가 지금 이제 필요한 만큼만 불안해하나? 우리가 불안이라는 게 100%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하면 불안해해야 되는 거죠. 필요한 만큼. 건강하게 불안한 거는요.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고 뭐 그냥 천하태평이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기폭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해서 더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거. 그건 충분히 불안해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그런 주간에 있는데 계속 불안해요. 그걸 잘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잘하기 위해서 잘하고 싶은 욕심에서 불안한 거잖아요. 그럼 불안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불안해하면서 계속 확인하고 잘 돼 있는지 확인하고 따지고 잘못된 건 없는지 완성도는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계속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건 건강한 불안.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필요 없는 불안, 쓸데없이 너무 많이 불안해하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회사 그만두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떤 다른 액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창업 준비를 한다든지, 다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불안해하기만 하는 거. 이런 거는 쓸데없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필야이성으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건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 왜 내가 이제 뭔가 이제 발표를 내일 해야 되는데 오늘 한 잠도 못 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는 게 너무 긴장이 돼서.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발표가 아니라 그냥 의례적인 루틴한 발표였던 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 그냥 와서 듣고, 그래, 그 다음 주 영업 계획, 실적, 전주 실적, 목표 이런 거 이렇게 발표하는 거 이렇게 듣고, 아, 저렇게 돼서 실적이 이번에 오케이, 알았어. 내가 그걸 숫자를 막 잘 얘기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곤두세우지 않거든요. 나 혼자만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건 이제 너무 쓸데없이 불안해하는 거고, 아, 남들은 저거 그렇게 그게 이렇게 첨예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팩트를 이렇게 그냥 발표하면 되는 거고, 사람들은 그걸 그냥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어. 그렇게 예민한 사안이 아니야. 라고 이제 스스로 위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또. 직장 상사가 요즘 김대리 마음 편한가 봐. 아주 편해 보여? 이러고 이제 퇴근했어요. 그럼 이제 그걸 갖고 내가 밤새도록 이제, 뭐야, 이거. 나 빈정거리는 거야? 지금 나 경고하는 건가? 나 찍힌 건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 근데 직장 상사는 그냥, 이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는 그냥 얘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밤새도록 불안해하고, 나에 대해서 이제 막 그 직장 상사가 굉장히 나쁘게 평가하는 거로 막 단정 짓고 밤새도록 별 소설을 다 쓰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직장 상사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잊어버리고 이런 거죠. 얼굴이 진짜 편안해 보여서 편안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걸로 불안해하는 건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상하게, 힘들게 이렇게 만든 대표적인 어떤 그런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상상해 하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스스로, 아, 이거는 지금 팩트야 상상이야 생각해서, 상상이면 그러지 말자 스스로 계속 훈련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시험, 이직시험, 승진시험 이런 것도, 창업준비 이런 것도요,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지 않아야 내가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걸로 스스로 마음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왜 관계 때문에, 사회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다 힘들죠, 전부. 예민하면 더 힘들어요,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러려니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예민하신 분들은 특별히 더 이제 마음 써서 훈련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세네카가 한 얘기 중에 어떤 게 또 있냐면요, 여행한다고 해서 누구나 무언가를 얻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지혜로운 자만이 여행에서 배울 수 있다. 똑같은 여행을 해도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배울 수 있어요. 유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건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는 거고,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여행이고, 짧은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긴 여행이 될 수도 있는데, 하면서 내가 그러려니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자, 그런가 말까 내버려 두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좀 따독일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저럴 때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납득하면 훨씬 덜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민하신 분일수록 아니면 말고 이걸 외치세요. 아니면 말고 이거를. 그게 자기 스스로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동안 저희 집 가훈이었어요. 애들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둘 다 정말 완전 예민하기로 말할 수 없이 예민한 아이들이라서, 우리 집 가훈은 뭐야? 아니면 말고야. 이런 식으로 한동안 이제 애들하고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누군가가 직장에서 동료들이나 누군가가 이제 실수를 하거나 좀 안 맞는 그런 이제 일을 이제 내가 봐도,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난 난데 꼭 내 생각 같은가, 저 사람이 내 마음 같은가, 내가 꼭 납득할 행동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나의 스트레스가 줄어요. 회사에서 이제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잘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쇼핑몰 창업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치킨집 시작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뭐가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지금까지 실패한 거는 그럴 수도 있었던 거고, 지금 다시 뭔가 바꿔서 잘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해야 나중에도 반드시 기회가 생깁니다. 세상이 그렇게 금방 끝난 것처럼 생각할 일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겉으로 힘든데 겉으로 이제 괜찮은 척하고 특히 남들한테 이렇게 막 털어놓거나 이런 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세 가지 힘들고 괜찮은 척하는 여러분을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위로의 세 가지 마음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꼭 훈련하셔서 더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